질문이 올라왔네. 권리자백이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금 질문 중에 질문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질문 계속 올릴 사람 올려요. 이 증거법은 교과서로는 기초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증명의 대상이라는 챕터가 나오는데 이게 증거법이지만 변론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주장이 이제 증거법과 연결되는 게 증명의 대상 다음에 불요정 사실이라고 하는 거와 계속 연결되면서 즉 자백된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주장이 상대방으로부터 주장된 게 부인되면 이 증명 이런 단계로 들어오는 거죠. 다만 이 변론을 펼치는 것은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간략하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을 주장하고 이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실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부인이 되면 확정을 하기 위해서 증명 이런 단계가 있는 거죠. 자백이 되면 증명할 필요가 없죠. 불요정 사실 288조에 이렇게 전개되죠. 사실을 확정해서 법규를 해석 적용해서 이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게 그게 재판 구조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죠. 물론 법규 말고 경험칙이라는 것도 대전제로 즉 사실 확정이 소전제로서 그 다음에 판단을 하기 위해서 법규가 대전제가 돼서 이때 법규와 마찬가지로 경험칙도 대전제가 돼서 즉 돈을 빌렸다라는 사실이 있으면 민법의 소비대차에 갚아야 된다라는 효과 즉 사실 확정에 있어서 요건 사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돈을 빌린 사실 소비대차 사실이 있다면 민법에 있어서 소비대차에 관한 여러분이 요건 효과를 배운 그 효과로서 갚아야 된다 라는 것이 효과로서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으로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는 이런 게 재판 개념이죠.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부인한 걸 전제로 증거법의 단계로 들어오는데 상대방이 자백을 해버리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요정 사실. 이 자백에는 자백 간주까지 포함하는 거죠. 150조에 있어서 자백한 것으로 본다. 즉 침묵적인 150조 1항을 보면 침묵적인 것을 자백으로 간주하는 거죠. 물론 150조 3항을 보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도 이렇게 보는 거죠. 즉 상대방 예컨대 원고가 공격해 들어오는데 피고가 대꾸를 안 한다. 침묵적인 상황. 이건 자백한 거로 본다. 자백 간주. 종래는 의제한다. 라는 의미에서 의제자백. 지금 자백 간주. 이런 다시 보면 자백 또는 간주. 이렇게 되면 증명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은 자백되더라도 증명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증명할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증거법의 다음 영역을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제 부인되면 또 부지의 경우 150조 2항을 보면 부지의 경우에 보면 150조에 주문을 보면은 이것은 부인으로 추정한다.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르겠다라고 한 거와 부인은 이제 증명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첫 질문이 권리자백에 관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도 이 질문 볼 수 있죠. 8-32 부분의 권리자백과 관련해서 자백은 자백인데, 그러니까 자백의 정의가 기본적으로 사실에 관한 자백이에요. 아까 그림에서도 설명했듯이 사실에 관해서 자백인데, 아까 판단의 판결의 구조, 재판의 구조, 이 사실 이것을 확정하는 건데, 여기서 부인, 자백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자백의 목적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에 관한 자백이다. 그러니까 자백에 관한 교재를 보면 8-22 감은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자백일 것. 이게 명제예요. 기본적인 명제예요. 그럼 이 판단을 위한 법규는 누가? 법관이, 판사가 공부 억수로 해서 익힌 머릿속에 있는 어떤 법적인 지식 이런 것을 해석 적용해서 하는 판단의 재판의 일련의 과정에서 이것은 스스로 당사자끼리 가타부타 맞다, 다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자백이 되느냐? 아니라고 보는 게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즉 자백의 성립 요건이랄까 자백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규의 해석 적용은 자백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돈이 오고 간 대여 사실 이런 거는 당사자끼리 다툼이 있고 뭐 증명을 한다든지 하는 또는 자백이 돼서 증명이 필요 없다든지 하는 영역인데 법규는 증명의 대상에서 제2절 증명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증명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법규, 경험칙은. 그러니까 자백이란 단계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건데 이게 출발점이죠. 그런데 권리자백이란 건 뭐냐? 자백이라는 개념에서 사실은 아니지만 어떤 법규에 있어서 이제 권리 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법규에 있어서 청구를 원고의 막 이걸 인정하는 것은 청구의 인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청구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근데 요거는 그 과정에서 해석 적용할 것을 이제 인정해버리면 원래는 이게 법관의 영역인데 당사자끼리 그렇게 다툼 없다라고 해서 법관은 A라는 어떤 해석 적용이랄까 A라는 법규를 생각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당사자끼리 택도 없이 완전히 택도는 없는 건 아니라 뭐 그거랑 뭔가 관련 있겠지만 B라는 거로 당사자끼리 일치했다고 해서 법원이 그럼 B로 적용해 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법규의 해석 적용은 법관의 직책이자 책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권리 자백이라는 영역과 이제 한계점이 어디냐? 의 문제에 봉착한데 어려운 문제예요. 되게 어려워요. 딱 떨어져서 어디까지는 사실이고 딱 떨어져서 어디까지는 이제 법규의 해석 적용 뭐 이런 영역이니까 이다 아니다 자백이 된다 안 된다 라고 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점에 있는 영역에서 그 권리 자백으로서 어떤 법규에 따른 그 권리 뭐 이런 것 등을 당사자끼리 맞다라고 한 것 같지만 실은 사실의 바탕을 둔 요 한계점에 요런 거에 걸친 것을 뭉뚱그려서 인정을 해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을 종합적으로 그냥 인정한 것이다. 원래 소유권이라는 것은 권리잖아요. 근데 소유권을 이루게 되는 뭐 이런 얘기 등을 전제로 해서 소유권이 내한테 있다.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당사자가 오케이 해주면 이게 자백이 되느냐. 이 권리에 대해서는 원래는 권리자백 이전에 자백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 소유권을 이루는 사실을 뭉뚱그려서 소유권이 있다 라고 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인정해 준 거면 자백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개념 등에서 여러 가지 타입은 있는데 그 한계가
있는 이런 선상에서의 자백을 재판상 자백처럼 불요증으로 그대로 사실인정으로 쓸 수 있다라는 영역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권리자백이에요. 그러니까 요 권리자백이란 말은 뭐예요? 원래는 요거가 강조되면 자백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최종 용어는 자백이라니까 자백처럼 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사실에 관한 대상으로 자백이라는 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런 권리, 이런 법규, 이런 부분에서 의 자백은 그럼 안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한계점에서 뭔가 때문에 사실을 총체적으로 본 거라든지 했을 때 자백으로 보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자백이라는 말이 더 용어에서 핵심 어인데 앞에 권리자를 붙여서 원래는 아닌 건데 자백처럼 취급한다. 일단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럼 질문 봅시다. 사실면의 연장선에서의 법률면의 일치라면 자백과 마찬가지 효력을 모방하다. 이 말 이해하겠어요? 요 사실과 지금 계속 했잖아요. 사실과 어떤 권리, 법규, 요 법률, 해석 중 여기가 이렇게 한계점에 있는 영역에서의 일치라면 그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실과 법규를 딱 잘라서 이론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애매하니까 그래서 사실면의 연장선상에서 법률면의 일치라면 자백과 마찬가지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일단 내가 말하려는 바 알겠어요? 그런 말을 쓴 거예요. 문장이 어려워서 어떤 의미인지 다시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요거 질문한 학생, 요 지금 설명대로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 한계점에 있는 어떤 상황에서 자백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내가 그나마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어떻게 일단 말을 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소유권이란 권리, 법률적인 측면에 바탕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에 대해서 부적 사실에 대해서 자백이 돼서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건 사실이라고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그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동영상 보면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기둥으로 요건 사실이 있어서 그다음에 법규의 해석 적용이 이렇게 지붕으로 해서 건물로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요 기둥에 대한 게 사실로 뒷받침하는데 그냥 요 부분이 딱 원리적으로는 자백이 성립하는 영역이고 요 지붕은 어떻게 지붕을 얹을 건가는 법관이 얻는 건데 이 지붕이 이 기둥을 전제로 해서 지붕에 틀이 나와야지 갑자기 초가 지붕 올려야 될 기둥인데 갑자기 뭐 서양 무슨식 이렇게 나오면 설명 실패했는데 하여튼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딱 부러지게 그렇게 되면 좋은데 하여튼 그래도 이 기둥을 전제로 해서 지붕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어떤 한계점에서 사실을 전제로 해서 사실의 연장선상에서 이 법규, 권리 이런 법률적인 측면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자백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권리 법률적인 측면만 딱 자백이라는 개념이 없다 해서 출발하는데 그것이 앞에 배치되어 있지만 자백으로 보려는 영역이 있다. 이 이야기예요. 이해했어요? 됐어요?